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7월 14일 금요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비가 이번 주 장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로 인해서 주로의 그런 사정 같은 것들이 먼저 좀 파악돼야 되는 그런 경마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좀 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이 박준영이가 좀 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느낌이 알고 있는 경주. 왜 우리들 경주 끝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아, 그거 내가 알았는데. 그 말 내가 봤는데. 야, 불러드리지 못했어. 진짜 이런 아마추어적인 생각. 그게 바로 지난주에 이 박준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불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감이 이 박준영이한테 완전히 있었고요. 또 거기에 알고 있는 경주 적중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감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거기에 같이 맞물린 게 있죠. 희망이었습니다. 솔직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주더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이거는 2-3짝, 1-3짝으로 경주가 계속 마감될 수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 이 박준영이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1-3짝, 2-3짝 자체가 금요일 때도 많이 나왔죠. 근데 축으로 내세우려고 생각했었던 그런 마필, 고배당 마필을 뒤로 돌려서 후착으로 가져갈 마필을 축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2-3착, 1-3착이었었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박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트랩, 또 어떤 포맷, 포지션, 그런 것들 자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달릴 건데, 이번 주는 문자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유는 그래요. 이번 주까지 정말 한번 열심히 달리긴 달릴 텐데,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조합, 설정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내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예상을 사주십시오라고 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나온 경우는 마지막 그런 변치 않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진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영 맹탕이 아니었어요. 지지난주에 끊겼던 고배당이 지난주 48.5배짜리 적중으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배당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배당 1주차입니다, 지금. 근데 지난주까지 이어졌으면 고배당 21주가 되겠죠. 근데 고배당 1주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불러드렸던 주력으로 때렸던 그런 경주들이 주력 잡았던 그런 복병마가 다 들어왔어요. 다른 마필과. 그리고 배당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아쉽죠. 아쉽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못했던 거 이번 주 좀 다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야간 경마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각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마방이라든가 기수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분주하고 좀 까다로워요. 더군다나 휴장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휴장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부산 제주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정말 신청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문자 같은 거 솔직히 제가 그냥 넣어드려도 돼요.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무료 문자 들어가면 항상 박살이 납니다. 그 징크스는 진짜 희한하게 안 깨지더라고요. 아무튼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교차 오늘 이 1경주도 4번 17번 임정환 기수가 기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10번 용담천하 이렇게 두 마리가 대길이고요. 7번 백록여종이라는 마필과 5번 위미여제 강수환이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현재 조금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기억이 남으십니까? 곽석이 이 백록여종에 기승하는 백소 박병진 마방, 지난주에 단승식 1.1배짜리가 1경주에 부러졌죠. 1.1배가 1경주에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기승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9경주에 기승을 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예, 곽석이 입장에서는 여기서 승부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곽석이를 잠깐 한번 보는데, 여기서 승부를 안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 7번 백록요정을 좀 더 세게 봅니다. 왜냐면 전개도 17초 4 여기 17초 3 끊고 가는 마필 박기영 마필. 근데 13주 만에 나오는 박기영 마방에 각경 고성동 마방에 박기영 기수가 기승하는 콰인나우라는 마필은 13주 만에 꺼내놨습니다. 13주 만에. 아무래도 마필 컨디션 자체를 저기는 좀 힘들겠죠. 백록요정이라는 마필은 따라가도 되고 앞에 서도 되고, 어떤 전개를 끄집어내든 간에 정말 여유있는 그 전개를 뽑아낼 수 있는 마필. 재밌죠. 이건 재밌습니다. 백록요정. 저 이 백록요정이라는 마필 자체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17번도 나쁘진 않고, 여기에 용담차 불명이 되는데, 이런저런 사연들을 주목을 봤을 때는 7번이 승부다. 여기에 5번도 팔릴 겁니다. 강수환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얘 안 봐요. 예측으로 잡았을 때는 얘를 안 봐요. 왜냐면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곽석 입장에, 더군다나 내일 주로 자체가 아마 100% 불량 주로일 거예요. 내일까지 비가 계속 엄청나게 내린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100% 불량 주로입니다. 그 불량 주로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는 거죠.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추입을 해 올라온다. 그거는 조금 힘들죠.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을 좀 덜 보는 가운데 7번, 1번 여기에 배 해당된다 그러면은 6번 김준호의 웅지스타 같은 5천만원짜리 마피아, 이런 복병마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10번 요런 마필들 적으셨나요? 4 놓고 1, 6, 4 7 놓고 1, 6, 4 10인데 6은 지금 복병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2경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은 제주가 4개 경주가 먼저 시행이 돼요. 양화 경마기 때문에 1, 2, 3, 4 그리고 부산기차 1경주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거 부산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이 제주 2경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 경주에서 보면 (10번) 대륙질주가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대륙질주 5착 들이대고 그 전에 2착, 3착 요런 착순권 안에 마필들 대줌으로써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죠. 저도 이거 오도마 먼저 봤을 때 제일 먼저 앞머리에 놔뒀어요. 다만 이번 경주에 저 마필을 제가 세게 보지 않았었던, 여기서 보려고 그랬었던 건 다른 마필들이 볼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마필을 갖다가 축으로 놓고 들어가야 되냐. 7선이요? 임재광이가 기승하는 거? 이건 뛰어봐야 하는 마필이고, 임재광이 뛰어봐야지 하는 마필이고, 특히 4주 심도연마방에서 신마승부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7선의 신마승부 자체가 세질 않아요. 올 수는 있겠지만 또 말도 그다지 센 느낌 자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올 수는 있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 바치는 막권 정도. 그리고 7 여기 또 곽석이 기승하죠. 아닌데? 여기 있군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았습니다. 자, 지금 10번 대륙질주 4번이 아니라 10번을 축으로 해서 5번, 7번, 9번 이런 순으로 현재 배당판이 운영되고 있는데 10번, 9번, 7번, 5번, 4번 순으로 배당판이 아마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번, 5번 참 그래요. 이 경주가 10번 대륙질주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저는 7번 붉은홍이라는 마필 자체를 조금 덜 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강수환이가 바로 9번 대치와 같이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어요. 강수환이가 기승하는 5번 남송이, 여기에 박재희가 기승하는 대치, 이 전부 다 신경호 마방에서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전개도 17조 17초사 비슷하고 주파기록은 오히려 얘가 빠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좀 셀 것이다 생각하는데 기수 사이즈에선 얘가 조금 더 세죠. 기수 사이즈에선 얘가 좀 세죠. 강수환이가 박재희보다. 아무튼 이 경주 자체가 조금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긴 합니다. 결국은 축마를 어떤 마필로 잡고 가냐예요. 10번이 여기서는 와준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뭐 후착에서 인기마들 쪼르륵 나열시켜 놓고 때려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좀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6번 골목대장입니다. 골목여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라는 그런 만화책도 있었고 그런 게 입이 배서 지금 순간적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벌. 이 두 마리 1번 6번. 근데 이 중에서도 6번 골목여죠.
김준호 기수가 벌써 네 번째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에. 주행심사부터 시작을 해서 주행심사부터 시작해서 데뷔전 3전까지 전부 다 이 마필이 기승을 하는데 변화는 분명히 와 있어요. 승부 시점이 어느 쪽이냐라는 게 지금 최대 관건인데 여기가 바로 그 승부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놓고 오히려 배당을 한번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10 놓고 9번 대치, 그리고 여기에 왕벌, 대륙질주, 7번 붉은옥, 5번 남성이. 얘네들은 솔직히 조금 좀 덜 버겁니다. 얘 놓고 때리면. 왜냐면 올라오는데 5번 남성이나 붉은옥이나 전개가 거진 비슷해요. 6번이랑. 근데 6번이 벌써 치고 올라와서 입상을 했다라는 전개 조건은 5번과 7번 자체를 벌써 꺾어버리고 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5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6번으로. 6번이 올라오면 5, 7이 까지는 거고, 5번이 올라오면 6번, 7번 역시 올라오지 못하고 바당바당 거리다가 그냥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해요. 그래서 6 놓고 9, 1, 10. 6 놓고 9, 1, 10. 이렇게 3방 정리합니다.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 경주예요. 제가 이 승부 경주를 선택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특히 5번 서기보배라는 마필을 여기서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서기보배. 말은 약하진 않죠. 약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 말도 아니에요. 부담 중량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1kg. 직접 여기 입성을 했던 마필이 얘뿐만 아니라 얘도 가능성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가능성 있는 말 여기도 있는데요. 엄브랑지는 또 강수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브랑지는 인기순위 2위로 팔려요. 이 신흥최강이라는 마필, 박성광이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요게 바로 마주가 같아요. 마주가 안평림 마주, 여기도 안평림 마주가 같습니다. 한 패거리죠. 한 패거리. 저는 여기에 조금 덜 팔리는 마필, 특히 여기 편성에서 약하지 않은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센 말들입니다. 세요, 말들이. 근데 여기에 그 띈 거론보다 훨씬 더 평가가 절하돼서 그런 마필 하나 있습니다. 평가 절하된 마필. 그 말을 놓고 승부를 합니다. 그 말을 놓고 승부를 때리는데,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여기선 2선을 탑니다. 그 전에는 뒤에서 맴돌다가 경주를 망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마방에서 특단 조치로 앞선에 붙여갖고 시작을 해봐라. 앞선에 붙여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말이 곧장 더 잘 뛰고 말도 잘 듣고 훨씬 더 낫거든. 그러니 앞을 계속 붙이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서 나가는 마필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행마들이 많다라는 거는 앞에서 비비다가 깨질 가능성도 있지만, 레이스가 그만큼 빨라져서 뒤늦게 탱자거리다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쫓아오다 가랑이 찢어지고 아웃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붙여야 돼요. 그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필이 좀 세다라고 없는 겁니다.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립니다. 승부를.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만 이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자체는 거의 다 말이 되는데 부담 중량이 높다던가 기타 여러 조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것들만 아니었으면 오늘 한 못해도 4승이나 정도 3승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는 센 말들이 있긴 있어도 강자나 강축마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마피라기도 돌아간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그래서 놓고 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060-300에 9902, 060-300에 9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이 박준영이 정해놓은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예요. 제가 연타로 이렇게 승부경주를 잘 잡지를 않죠. 잘 잡지 않는데도 여기서는 승부경주를 선택해 놓은 이유는 캡틴 파도라는 박성광이가 기승하는 이 마피를 여기서 추후로 놓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캡틴 파도. 그래서 승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밑에 여기 1번도 있고. 안 팔리는 마이 거의 없어요. 다 팔리는데 진짜 어떤 마필이 진카냐는 거죠. 진카가 과연 어떤 마필이냐는 거죠. 전 압니다. 캡틴 파도만 피하면 이 마필이 100%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얘가 오면 얘는 깨져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점 자체는 선행 능력입니다. 선행 능력. 앞선 경주에는 빠른 마필들이 많은 반면에 여기서는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는 마필, 잠재 능력은 많은데 주행각지를 변경을 시키면서 말을 요즘엔 선행 치고 나갔던 말도 잡고 눌러서 선입을 받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사후 조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노리는 마필은 정말 열심히 조교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선입을 붙여놓고 시작할 텐데 선행 자리도 역시 마다할 마필 아닙니다. 나오는 선행 자리 뭐하러 마다해요? 치고 나가는 거지. 근데 자연스럽게 뛰다 보면 이 마필이 선행 같아요. 여기서 선입이라고 봤는데 자연스럽게 선행을 치고 나올 겁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필들은 여기서 한 번쯤은 놓고 들어가 주셔야죠. 때리셔야죠. 정말 때리셔야 됩니다.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승부. 아, 진짜 이 마필 징그럽다, 징그러워. 제가 왜 그렇게 징그럽다는 소리 나오는지 내일 현장에서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060-300이 902 060-300에 902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060-300에 902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여기서는 10번 천하군자라는 마필. 그리고 7번 역발산, 5번 태양우.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탐나시나. 그리고 5번 태양우. 10번 천하군자. 근데 천하군자라는 마필이 직전에 대상경주에 출출을 하면서 이번에 가능성을 높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재광이가 기승을 해서 여기선 성경을 내주기에는 딱 안성맞춤은 틀림없는데 중요한 건 얘도 8주 만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거. 출사표를 8주 만에 던졌다라는 거. 그게 문제죠.
이거 원래 이 박준영이가 승부 경기로 가져가려고 생각했던 그런 경주예요. 근데 내리 3연타로 승부 경주를 때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좀 참았습니다. 일부러 좀 참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경주에서 10번 천하군자가 8주 만에 꺼내놓고 대상 경주였던 직전 경주에 센 말들과 부딪혀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야코가 일단 죽었을 거 아니에요. 딱 기가 한번 꺾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와 제 정비를 해서 요번에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건 사실인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마필이 세다 안 세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주경마는 조금만 바늘만한 틈이라도 생기면 그냥 갖다가 부어버리고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3번 인류시대나 4번 탐나시나 같은 마필들이 여기서 승부를 걸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약간씩 슬럼프에 빠져있는 4번 탐나시다의 김준호 기수보다는 아무래도 인류시대의 문소 기수에게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직전 7번 게이트에서 이수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나오는 말 그냥 뚝 잡고 더 이상 추진은 안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어떻게 가는 거 보자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소영 기수. 저렇게 이렇게 말 몰아서는 절대 말이 승부를 걸어줄 수 없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 지금 맨 끝에 끝날 때 준다고 이제 밀고 들어오죠. 여기다 밀지 않고 계속 그냥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100m 남겨놓고 뒤로 쳐져서 거기서 추진해봐야 말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이번에 문성호 기수로 그래서 교체를 했잖아요. 문성호 기수 이거 노려볼만 합니다. 3 여기 5 7 10 여기서 인기마드 꺾지 않겠습니다. 인기마드 꺾지 않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경주 1, 2, 3, 4경주 지나다 보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말이 어떤 마필인가 대충 답 나오죠. 적으셨죠? 3축에 5, 7, 10 이렇게만 정리해 놨습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일본 대천여왕이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어요. 대천여왕. 근데 이 박준영이 관리마도 한 마리 현재 출주를 하고 있죠. 바로 카라양. 전개는 추입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전형적인 뒤에서만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카라형이라는 마필이 이 박준영이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 마필이 이상민이가 기승을 해서 성적을 좀 내줬던 그런 마필인데
여자 기수, 그러니까 여자 암말 같은 그런 마명을 갖고 있어서 좀 강하다라는 느낌 자체는 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거세 마필이에요. 순놈이라는 얘기죠. 중성화 시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6번 금란지교라는 마필입니다. 금란지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뜰 때마다 이 박준영이가 계속해서 눈여겨본 게 벌써 6전째입니다. 이 박준영이가 지금 5전 6전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걸음이 분명히 걸음이 변화가 왔거든요.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되는 시점을 어느 때 때리느냐요. 전 2번이 요번에 그런 가능성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란지교라는 마필도 역시 무시를 못한다. 2번, 6번 특히 여기에 선두력을 갖고 있는 이 금란지교가 김용석 기수의 빠따 힘을 가지고 여기서 선행을 붙여놓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가 되는 겁니다. 대천여왕 선행 받고 그 뒤로 바짝 붙여놓고 얘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2번, 6번 2번, 6번 어떤 막걸리 서더라도 꼭 안고 가줘야 되는 그런 마피아. 이게 만약에 제가 승부 경기로 가져갔으면 6번 놓고 때렸습니다. 6번.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원더걸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 2, 여기에 백도거울이라는 마필 역시 인기순위 1, 2를 얻을 정도로 이 경주 자체가 허접 껍데기예요. 허접 껍데기입니다.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4번, 7번도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경주 자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도 자체가 특별한 능력마가 없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노려야 될 마필을 4번 백도거울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9번 노을사랑으로 가져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여기에 7번 원더걸이라는 마필 자체는 김민재가 기승을 해서 성적을 내줬던 건 인정이 됩니다만 너무 세게 읽고 들어가면 오히려 실망감만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기복마라는 거죠. 기복마. 그리고 예전 전현중 같으면 무조건 놓고 때렸겠지만 요즘은 약간의 슬럼프가 있어요. 약간의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전현중 기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해줄 때 오면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8번 흥령부대라는 마필도 팔려나갑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센 맛 자체를 모르겠어요. 세다라는 느낌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4번 백도거울과 이렇게 팔려나가는 백도거울과 맞물린 9번 노을사랑 같은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7조 최경우에서 최규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승부 걸겠죠. 그래서 근데 그 대상이 4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아싸리 사라공주라는 마필 자체를 놓고 들어가는 게 여기는 맞다. 그렇게 보는데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빼야 될 마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사라공주라는 마필 4번, 9번, 7번은 뺍니다. 8번 날리고요. 여기에 배당마 1번 3 놓고
적으셨나요? 3 놓고 4, 9, 1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3 놓고. 자, 다음 8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놓고 4, 9, 1 이렇게 3방 정리합니다. 자, 팔경주입니다. 자, 8경주 1번, 6번, 2번, 3파전 양상으로 1번, 2번, 6번. 근데 이 중에서도 6번 소울조가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는 기복마 싸움이 돼요. 기복마. 이건 축이 없습니다. 복병마들만 수두룩 뻑뻑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배당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순진한 생각이고, 인기마들 중에서는 그나마 청록비상이라는 마필이 조금 낫습니다. 청록비상. 얘가 조금 난데, 얘도 띄어봐야 알 수 있는 10세짜리 마필이라는 점. 최근 상승세는 불명이 매섭긴 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3kg 부담 중량 플러스 3kg. 이 3kg 부담 중량 늘어난 것도 조금 좀 그래요. 오히려 이 구미에서 상당히 재미있을 마필이 하나가 있죠. 5번 불빛체감. 그리고 하나는 4번 3다 열풍. 또 하나는 범나비. 범나비는 이 박준영의 관리마입니다. 관리마. 그리고 3다 열풍은 청룡비상과 같이 두 마리를 현재 13조 고용동 마방에서 내보냈어요. 13조. 여기에 5번 불빛 최강이라는 마필은 4조 심도연 마방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 인기도 자체가 뭐 후미에서 날라들어오는 마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16초 6 플랫을 끊습니다. 초반 파롱 타임을 16초 6 후반. 그리고 여기 나가는 것들은 17초 3입니다. 근데 제일 빠른 애가 16초 9예요. 스타트가. 그러면 0.4초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얘가 깡추인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불빛체가? 아니죠. 스피드를 이용하면요, 중속 이용하고 스피드만 이용하면 얘는 빠르게 선두권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불빛체감을 노립니다. 5축으로 내가 인기마들 중에서 4번, 1번이 세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3번 범나비는 관리마. 5축으로 1번 범나비, 그 다음에 4번 요렇게 5 놓고 1, 3, 4. 자, 정리되셨나요? 9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9경주입니다. 제가 앞서 열렸던 8경주가 승부경주였습니다. 그것도 스페셜 승부경주로 잡혀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 마번을 오픈시켰어요. 이 얘기는요, 자신 있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살짝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거기 갖다 돈 다 박아버리시고, 야,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승부경주 마법은 잘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시켰어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자, 요번에 제 9경기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제 9경주입니다. 일본 오라돌풍이라는 마필이 나오죠. 1억 오라돌풍. 제가 지금 오라돌풍이 제가 좀 잘못 봤나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3억 5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자꾸 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오라돌풍, 얘는 뭐 뛴 걸음도 있고 60kg 되는 부담 중량에 대한 것들은 2등급짜리에서는 레이팅이 100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해요. 60kg 달고도 충분히 통하다고 봅니다. 뭐 마방에서 고의적으로 말 뺀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뺄 이유가 없잖아요. 3억 5천짜리 그런 몸값을 뽑아내려고 그러면, 물론 나중에 이게 암말이기 때문에 새끼 뺄 수 있는 시 암말로도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빈마죠. 종빈마인데 시 암말로 불명이 활동도 할 겁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찜찜한 건 찜찜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일본 오라돌풍 얘는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얘는. 그리고 이 뒤에 붙는 마필이 4번 마량, 7번 어정적기, 9번 한백챔프, 문무태왕, 이런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 중에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특히 이 마량이라는 마필은 이 박준영이가 여러분들께 항상 놓고 나오면 재미를 봤던 그런 마필 중에 하나예요. 직전경주 김민재가 타고 3착으로 경기를 마감하고 이번에는 김원건으로 교체하면서 3kg 부담 중량을 더 짊어집니다. 근데 이런 편성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솔직히 안 보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60kg의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높아도. 내가 만약에 마주 입장이라도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곽서희가 기승하는 청정시대 17주 만에 꺼내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일사천리, 일사심리, 율사심리, 김영구 마주가 9번 한백챔프와 같이 내보내고 있고요. 김기롱 조계사가 10번 문무태왕과 똑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배당일지언정 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8번은 배당 마필로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5번 장타왕, 그리고 6번 일사심리, 9번 한백챔프, 여기 10번. 요렇게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1놓고 8, 5, 9 예비 타자로 10번을 말씀 전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셋 중에 안 좋게 보이는 마일이라든가 한 마리가 취소가 되면 얘를 낑가 놓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1놓고 8, 5, 9. 자, 제주교차는 이렇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야죠.
부산은 3경주, 4경주, 6경주를 승부경주로 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번, 1번, 2번, 1번. 이 두 마리가 대끼를 팔려나가는데, 저건 아니죠. 2번, 1번 블랙스프링. 컨트롤러.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 당연히 여기선 승부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블랙스프링이라는 마필이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엮질 않아요. 왜냐면 전개하는 습성 자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끼리는 같이 때리고 나가서는 결코 동반 입상커녕 동반 입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을 봐야 돼요. 한강 클래스 10번 한강 클래스 구미성마방에서 서승원 기수를 불러다 앉혔죠. 서승원 기수 기승정지를 이제 기승정지 풀려서 나옵니다. 기승정지 풀립니다. 서승원 기수 못했던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13초, 그리고 주파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13초으로 가장 빨라요. 얘가 여기서 서승원 기수가 선행을 밀지 않더라도 2선만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통하는 기승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더 잘 아시잖아요. 6번 한강 클래스. 전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조기도 잘 돼 있고. 여기에 2번 컨트롤러를 안 봅니다. 난 센 맛을 못 느끼겠다니까, 진짜 쟤를. 센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쟤 왜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 1번. 3번. 1번하고 3번하고 같이 나왔어요. 양기선 마방. 같이 나왔습니다. 1번, 3번.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6 놓고 1, 3, 10.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배당이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 9번. 이거 요즘에 신마들 자체가 나왔다 그러면 편성만 짜였다 그러면 배당이 터지니까 속 시원하게 이마필이 때립니다. 이마필이 이런 말씀을 솔직히 후달려서 못 드리겠어요. 1, 3, 10. 그리고 터트리면 9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적으셨죠? 자, 여기에 닥터 케인이라는 마필, 연령 오픈 경주 중에 앞선 경주에 유현명 기수가 부러지고 여기선 1번 닥터 케인 기승합니다. 근데 이 닥터 케인이라는 마필을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지금 2세짜리 앞말이에요. 닥터 케인이 2세짜리 앞말이라고요. 그리고 백강령 마방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신마 승부도 강할 뿐만 아니라 연투 능력 배양시키는데 이 백강렬 주고서 따라올 사람들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 놓고 때립니다. 1번. 근데 이 뒤로 붙는 마필들이 과연 어떤 마필들일까?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그 중에 저는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을 좀 솔직히 찾는 겁니다. 어떤 마필들이 배당을 낼 수 있느냐. 3번 컬럼비아 챔프. 얘도 가능성을 보여준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신윤 기수 안장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1.5kg 부담 능력이 더 짊어집니다. 요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에 서승훈 기수가 생각하는 매직 11 3번 컬러비아 체포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매직 11이라는 마필도 전 그렇게 센 느낌이 안 드는데 5번은 안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4번 하플렉스 얘가 39주 만에 현재 꺼내 놓고 있어요. 하플렉스가 39주 만에 출주를 한 마필인데 주행할 때 보니까 전혀 상관도 없고 일단 가장 빠른 13주 오플렛을 걷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13주 오플렛을 풀거나 닥터 케인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그 옆을 붙여놓고 시작한다 그러면 두 마리가 나란히 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여기가 거리가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말 하나 11번 초고액 배당마 1 4 11 그리고 한 마리 더 꼽는다면은 5번은 솔직히 안 봅니다. 9번 더원이라는 마필 역시 안 봐요. 3번을 조금 받쳐주실려면 받쳐주세요. 1 놓고 4 11 3 특히 4 1 11 들어오면 이건 완전 대박이죠. 대박. 제가 거래의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출전 두수가 9마리밖에 되질 않고 직전 입상을 찾았던 하마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센가요? 예세요? 하마? 아, 난 진짜 도통 모르겠네. 직전 입상을 한번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인기말을 부각되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물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실수 없이 와주면 충분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어요. 유현명 기수도 그렇고 서승훈 기수도 그렇고 박재희 기수도 그렇고 제가 이 경기를 승부로 선택한 이유는 얘를 놓고 갈 것 같았으면 아예 승부를 하질 않았죠. 승부를 안 했죠. 다른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노리고 있는 마필. 지금 어지간한 사람도 오두마반에 집어넣지도 못합니다. 그 마필. 보여준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보여준 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준희가 이 마필을 노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데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마방을 좀 잘못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마방을. 그 잘못 만난 마방 덕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번에 아마 작년부터 이 마필이 둥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말이 조금씩 좋아지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워낙 드러난 게 거진 센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패배의식 같은 것들이 워낙 좀 젖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이야. 노려야 돼요. 노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를 승부 경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 복병마를 놓고 때리려고. 세지 않은 하마가 여기서 인기순위 1위다. 그 뒤를 해운대 전설과 BK 헌터가 자리매김한다.
김도영 기수가 기승하는 BK 헌터. 저 배당 어디 들어오던 거예요? 김도영 기수가? 해운대전에서 센 말인가요? 참. 그러니까 이 경주는 역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나오겠다라고 배당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그런 경주에 굳이 저 배당을 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배당 들어가야지. 중배당 이상은 때려야지. 제가 지금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때리고 대가 조합해 놓고 제가 적중시킬 테니까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060-300-9902 060-300-9902 승부경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4경주입니다. 이 4경주도 승부경주예요. 한 4마리, 5마리 정도가 나뉠 겁니다. 인기도가. 어떻게 나뉘냐면 사축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기 4 넣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얘 놓고 2.2배, 1.2배 이런 게 어디 눈에 차요? 일부러 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점화필 자체가 세다라는 느낌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석세스 시리즈는 이 박정희도 잘합니다. 이종훈 마주가 석세스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센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 제가 생각했을 때 센 말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마피를 가지고 때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비정상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게. 저 솔직히 말해서요,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마피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일단 전개 자체는 선입도 가능해요. 선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조그만 요만한 터널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만약에 앞선 붙여놓지 못하면 승부가 깨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마필을 잘 알고 탈 수 있는 기술을 불러다 앉혔어요. 말 잘 알고 조개 잘 되고 인기도 밀렸고 능력은 최고고 최고로 뽑아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피를 여기서 놓고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승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배당 기본으로 때리고 갑시다. 저 배당으로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이 편성 자체가. 뭐 100% 복승률이라는 석세스 쇼미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깎아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승군전이고, 일단 최성윤 기수가 한번 승부를 보다가 직선주로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를 해버려요. 근성은 살짝 조금 일반 기수들보다는 약간 좀 하향세에 있는 그런 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석세스 쇼미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말 잘 만들고, 이거 능력되고, 조교 잘 됐고, 조교 오케이, 배당은 기본이고, 놓고 때리죠, 왜 이 마필. 자, 이거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마감 10분 전에 같이 하시면 돼요. 060-300-9902 060-300-9902 불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안 하셔도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 그때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돈 따고 싶지 않으십니까? 휴가비 벌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휴가비 벌어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4번 레인킬러가 인기순위 1입니다. 레인킬러.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뭐 끌고 올라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팔리더라도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아니죠. 레인킬러 능력이 되기 때문에 1위 2연승 여기 2위 3위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이 뒤로 11번 골든파워가 팔려나가고 있는데 얘 왜 팔리는 거죠? 저는 솔직히 4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11번 왜 팔리는 거죠? 9주머니 꺼내놓는데 아직까지 다리가 좋지가 않아요. 다리가 안 좋습니다. 다리가 안 좋습니다. 들어봅니다. 얘. 10번 덩컨 2차 지금 이것도 승급마필이죠. 2위로 아예 안 볼 수는 없는데 세게 보지 마세요. 세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스의 닥터 테이크 이 마필도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는 말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게 혼합 2군 경주인데 1군 무대에서 뛰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1군 무대에서 뛰다가 직전 3착들이 됐거든요. 1군 무대에서 2000m에서 이건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죠. 비록 저배당이지만 요거 하나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9번 클린샷 또 하나는 7번 요렇게 4축으로 3, 9, 7 여기에 뭐 5번 운주 히어로도 올 수 있고 여러 마리 다 올 수 있는데 모든 마필들 다 안고 가기 힘들어요. 아 이건 승부경기 아닙니다. 오늘 좀 제가 방송하는 게 약간 좀 얼지네요. 그죠? 이게 요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놓습니다. 4-3 주력에 4 넣고 9-7 자 요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놓습니다. 6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황허파이터가 인기순위 1위에요. 황허파이터 제가 이번 경주를 보면서 끝장 승부 경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많이 팔려나갈 마필이 황허파이터 그리고 박준영의 관리마 용가리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유연명이 되어서 결국 이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요. 서승훈, 유연명. 근데 얘네 두 마리 다 셉니까? 특히 이 황후파이터는 직전 경주 인기순위 3위권을 얻었었던 마필인데 그때 깨지는 모습 보셨나요? 여기 지금 비주얼 보면 안 오면은 나라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막상 뛰고 보면 아 저것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황허파이터는 축이 아니라 후착 반주력 정도로만 움직이면 된다. 후착 반주력 뭐가? 황허파이터. 그리고 용락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고요. 이 마필은 이렇게 조교를 시켜서 때리고 가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만 길게 했을 뿐이지 이 마필이 가는 조교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한 2전 정도 있다가 2-3전 정도 있다가 아마 그 다음에 승부를 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B급이나 그런 기수들 불러다 앉혀서 용가리. 얘 딱 그렇게 때려먹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저는 다른 마필 놓고 들어갑니다. 다른 말 놓고 들어가는데 그 마필이 뭐냐. 지금 이 경주가 혼합 4군 경주라는 건 분명히 다시 언급드리겠고요. 순발력이 있으면은 그것도 금상첨화겠지만 경주거리가 1600m로 늘어나다 보니까 선행마에게 마냥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1600m. 3번 BK 갤럽이 가장 빨라요. 스타트 능력은. 근데 1600m에서 버티느냐? 1200m에서 퍼지는데 뭐를 믿고 1600m? 결과적으로는 4번 알파토르라는 마필 역시 BK 갤럽이라는 마필의 선두력에 말려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전 이 경주에 노려야 되는 이 마필을 100% 놓고 때립니다. 물론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버리고 한 마리는 가져갑니다. 8번과 9번 중에 한 마리 버립니다. 틀리면 틀린다고. 그거 겁내하시면요, 더 많은 것들이 이래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노림수를 둔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가겠고, 그 마필이 그렇게 큰 배당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경주는 적중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복병 플러스 복병을 주력으로 뗍니다. 복병 플러스 복병을 주력. 그리고 승부를 하는 건 끝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060-300이 990이 060-300에 990이 마감 10분 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인 제7경주로 넘어갑니다. 야간 경마 첫 타이틀. 여기에서는 스파이스 액톤이라는 마필이 현재 출주를 하고 있죠. 스파이스 액톤. 뭐 이 정도 되면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제 관리마가 나옵니다. 잣나무길. 제가 이걸 놓고 승부를 걸까 고민을 하다가 참았습니다. 저는 2번 잣나무길을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에 다리가 정말 안 좋았어요. 지금 다리가 100%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3척으로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힘 거의 쓰질 않고. 스타트 능력 없습니까? 있어요. 스피드 없습니까? 있습니다. 뒷심은 어때요? 직경경주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안 가려고 버티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간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센 말들이 없는 이번 경주에 저 마필을 뺀다라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전체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2번. 그리고 권호천의 위닝데스. 그리고 9번 디러블러킨. 그리고 5번. 여기서 큰 폭탄을 터뜨리면 7번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 경주. 이 축에 8, 9, 5. 여기 폭탄은 7번이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삼복승과 삼상승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끝장 승부 아닙니다. 끝장 승부는 6경주가 끝장 승부 경주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대충 감 나오시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깔끔한 거예요. 2번.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일단 좀 다 해놨습니다. 정리가 끝났고요. 자, 이 맨 마지막 경주는 2번을 놓고 때린다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리면서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난주처럼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나 그런 것들은 두 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만큼만은 제가 자신있게 약속을 전달해 드리겠고요. 정말 급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 예상은 다음 주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도 편안하게 레이스를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겠고요. 현장에서 금요경마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